예, 안녕하세요. 예, 그림 문자 오늘 이제 138강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랑과 관련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랑과 관련된 것 중에 사람은 이제 생로병사죠, 보통.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알과 죽을 사예요. 예. 그냥 앞에 글자를 써놓기 뭐해서 일단 알이라고 그랬어요. 알과 사인데 알은 이런 이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죽을 사가 있는데 이걸 소존체로 보겠습니다. 알은 어떤 알인지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 부수에 대해서는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인데 알자인데 무슨 알이겠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잠깐만요. 이게 형광펜 지워져 버려서 잉크색. 예. 이 알이 요거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예. 그러니까 소존체를 보면 분명히 같은 글자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 인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자는 두 글자를 같이 이해하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뜻을 보고 모양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알입니다. 뼈 앙상할 알.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재밌는 거는 부스가 뼈 앙상할 알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스예요. 지금은 오로지 부스는 죽을 사로만 쓰죠. 그러니까 죽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살이 없고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남은 모양의 형상을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골지 잤냐. 예?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 골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이제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가 부수가 비슷하면서도 말하자면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이제 부수로 진행이 되거든요. 뼈 앙상할 알이라는 거는 뼈만, 살이 없고 뼈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 신체는, 그러니까 동물은 대부분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글자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지 찬야거든요. 자, 그러면 뼈 앙상할 알이라는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뼈 앙상할 알은 안 쓰이지만 죽을 사는 우리가 쓰죠. 그러면 죽을 사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을 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뼈 앙상할 알이라는 부수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뼈 앙상할 알에는 이제 칼도자를 이제 일단 하나 넣어갖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우리가 나눌열 쓸 때 이렇게 쓰죠. 요게 뼈 앙상할 알이라는 부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도를 해서 말하자면은 칼로 살을 말하자면은 어떻게 돼요? 칼로 뼈가 없는, 그러니까 살이 없는 뼈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 같은 책을 읽으면 포정해우라는 이제 그런 글이 나오는데, 살과 뼈를 가르기 위해서 칼을 대면은 칼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장자에도 그런 고사가 나와요. 그래서 분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거할 때 얘를 써요. 말하자면은 강한 거를 일대 열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강한 것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강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로 단어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강한데 강한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그 권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거한다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들것자가 되죠. 예, 드는데 받드는데 나누어서 받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뼈 앙상할 아래서 파생된 글자에는 나눌 열이 있고요. 우리가 잘은 쓰지 않지만 또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나눌 별자. 요자. 근데 이거는 뼈 앙상할 알은 아닙니다. 다음 강의 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뼈 앙상할 알이 그러니까 뼈 앙상할 아니라 살 발라낼 과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가 연속되는데 뼈와 관련된 거라는 뜻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나눌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뼈 앙상할 알에서 칼도를 했는데 요 글자예요. 자, 죽을 사자. 죽을 사자도 똑같죠? 뼈 앙상할 알하고 위에 거하고 같죠? 여기는 나눌열은 말하자면 칼도자를 여기다가
말하자면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칼도자를 붙이고 이거는 사람 인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죽을 사예요. 죽을 사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알과 인의 구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소리야.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 알, 인. 그래서 두 글자로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는 뼈만 남은 거죠. 이 글자를 지금은 요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사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된 거죠. 요게 사람 인자 설명할 때 사람인은 이런 글자에서 파생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인은 이 글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될 화자를 설명할 때 사람인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 될 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글자가 이 글자에서 나온 거죠. 사람이 될 화.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유학 내지는 유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궁궐인 모든 궁궐의 현판에는 광화문, 도남문, 이남문, 흥화문, 홍화문 뭐 이런 화자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교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그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전체는 사람 인자인데 변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은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뭐만 남았더라? 뼈만 남았더라. 그래서 죽을 사예요. 그래서 인소리야 종, 알, 인. 알과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뼈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칼도 해갖고 나눌 열도 있고 죽을 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게 이 글자죠. 요번 그러니까 뼈 앙상할 알자에는 지금 교재에 없는 소전체를 제가 놓드렸어요. 일부러. 이해를. 왜냐면 이 소전체를 다 집어넣으려면은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자,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죠. 죽을 사에서. 그래서 장사 지내 장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많이. 위에는 풀초고 죽을 사고 밑에 있고 이렇게 써요. 근데 실제로 소전체 보면 위에도 풀초, 밑에도 풀초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덮는다고요. 뭘로? 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나 문화를 보면은 죽으면은 천장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바위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으면은 새들이 다 쪼아 먹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늘로 간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벌판에다가 그냥 놓으면은 말하자면 동물들이 먹으니까 흉측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묻어줘요. 그러니까 묻어주더라도 안에서 다 먹게 되죠. 그게 왜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장사 지낼 장은 죽은 사람의 위아래에 풀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 지낼 장에는 위아래가 다 풀초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위아래에 풀을 덮는 것이다. 이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야 묻는 거죠. 종, 사제, 망중. 왜요? 우거질 망이죠. 풀초가 4개면은 우거질 망. 풀이 우거져 있는 가운데 뭐가 돼 있어? 사람이 죽어 있다. 근데 죽어 있으면 뭐만 남는다? 뼈 앙상할 알만 남는다. 근데 우리가 뼈 앙상할 알이라는 부수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뼈 앙상할 알이라는 그 부수를 제가 집어넣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 장지다 또는 매장한다 할 때 이렇게 쓰죠. 예, 이런 글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전체의 글자의 유형을 알아두면은 말하자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가 쉽죠. 예.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이렇게 죽을 사를 쭉 제가 표현해 드렸고요. 이런 글자들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 놓으시면은 사람이 죽는다, 변한다 그러면은 살이 부패하겠죠. 그러면 뼈만 남는다. 실제로 무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매장된 걸 하면은 뼈만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뼈도 다 삭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자, 여기에서 장사진일장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한자 배웠습니다. 경몽 오늘도 일일 유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